그날 한 포털 사이트의 웹툰 편집장이 웹툰에 그려진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끔찍하게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경찰은 바로 그 웹툰 작가인 지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윤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게 되고요. 그러나 곧 그녀의 웹툰과 똑같이 살해된 두 번째 피해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이 죽인 거야. 바로 당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결국 자신의 웹툰에 대한 충격적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냥 뺏겼다고. 더 웹툰 예고살인. 근데 이 영화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웹툰의 형식을 영화 속에 굉장히 영리하게 끌어들인 케이스다라고 말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살인 사건의 현장을 그 장면으로도 보여주지만 웹툰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칫 잔인해질 수 있는 또 맞습니다. 그래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을 만화로 약간 중화시켜서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또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런 영화들에서 제작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플래시백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마치 그 팝업으로 된 것 같은 그런 웹툰의 모습들을 이렇게 줌인과 줌아웃을 이렇게 해서 그림 한 장으로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 제작비를 결정적으로 절감하는. 네. 사실 그걸 실제로 찍게 되면 세트에다가 동원되는 배우들에다가 글쎄 말입니다. 수십 명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네. 무엇보다 밥차가 와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냥 하나의 웹툰 같은 형식으로서 영화 속에 삽입함으로써 그 영화적인 어떤 외적인 효과와 함께 내적인 제작비의 절감 효과도 가져올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어찌됐건 이 영화 웹툰은 일단 전혀 지루함은 없는 그런 영화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한국 공포 영화들이 장면을 이렇게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 자체가 거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더 웹툰 예고살인이라는 영화는 어찌됐건 쭉쭉 뻗어나가는 이야기에 힘은 있는 영화다. 네. 이야기가 몇 번씩 급커브를 틀기는 하죠. 그래서 저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지켜보는 재미는 있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다, 가장 무서웠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두 번째 살인 장면이죠. 네, 그 장면은 진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염을 하시는 분이죠. 장의사인데 그 염을 하게 된 그 하다가 이제 시신이 이제 살아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때 그 붕대를 활용해가지고 상대를 조여가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 무서운 귀신의 얼굴을 갑자기 인서트를 해서 사람의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런 어떤 그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효과가 상당히 좋은 영화인 거 사실이고요. 그건 사실 장르 영화로서 굉장한 미덕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영화 속에서 주연을 맡고 있는 이시영 씨와 엄기준 씨의 또 연기는 어떨까요? 이 영화의 이제 연기를 보게 되면 사실 공포 영화에서 연기를 굉장히 두드러지게 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포 영화라는 것은 연기법 같은 것이 어떤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미디 연기를 보면 진짜 발군의 어떤 그런 동물적인 연기를 하시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이런 영화들을 볼 때 이시영 씨가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는다. 그 자신의 어떤 최고의 장점은 역시 코미디 연기 쪽에 있다. 네,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야 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시겠죠. 약간 물타기하죠. 물을 좀 타야 돼요. 네, 네, 아니면 불 붙어요. 네, 물 좀 타야 되고요. 네. 엄기준 씨 같은 경우에도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이 캐릭터의 톤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또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이죽이죽거리면서 깐죽깐죽거리고, 그게 이제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톤을 잡는 것은 굉장히 관객한테 저게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반면에 그렇게 일관하게 되게 잡은 톤이 이야기 속에서 서로 맞물리지 않을 경우엔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이시영 씨를 신문하는 장면에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굳이 그렇게까지 건들거리면서 신문을 해야만 했을까? 말하자면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리얼리티를 사라지게 만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좀 오류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연기 외에 이제 캐릭터의 이제 작법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이 영화가 일단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네. 그 재미있는 이유가 스토리가 이게 A로 진행되는 스토리구나 하는데 갑자기 팍 급허브를 틀어서 B로 가다가 C로 가다가 D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그 급격한 커브 때문에 영화가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데, 커브를 틀기 위해서는 그 인물이 사실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이런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 프라이멀 피어 같은 작품. I speak, you do not speak. Your job is just to sit there and look innocent. Well, I am innocent.
에드워드 노튼이 초반에 굉장히 순박한 그런 피해자인 것 같은 그런 연기들을 하게 되는데 영화를 다 보게 되면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반전이 생기죠. 근데 그것이 깜짝 쇼였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차근차근 그 인물이 복합적이라는 걸 중반 이후에 어떤 떡밥들을 던져주기 때문이거든요. 이 영화가 그런 방식을 쓰게 되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인물의 동일성이 깨져요. 다시 말하자면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인물들이 앞에 있던 인물을 완전히 다른 인물로 그 인물을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관객 입장에서는 완이 저렇게 순해 보이던 사람이 하면서 깜짝 놀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그 인물이 그 인물이라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설복이 되지 않는 거죠. 꼭 이동진 씨 같아요. 네? 아주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다가 뒤에 가서. 별점 한. 네. 자, 이 영화 역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초반에 벌어진 그 많은 사건들을 봉합하는 후반부에 가게 되면 봉합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인지 몰라도 네. 속도가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합할 때 사실 그 스스로가 깔아놓은 설정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감상이 어느 정도 해가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메일로 웹툰의 네. 그 자료들을 받게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메일을 누가 보냈는가? 본인이 보내고 받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누가 보냈는지 악령이 보냈는지 라는 점에 있어서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리고 또한 인물의 이전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혜연 씨가 살해당하는 시점에서 이 웹툰 작가가 굉장히 놀라가지고 사건 현장에 가서 이제 막으려다가 못 막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다 알게 되면은 그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영화의 그 논리적인 어떤 구조로 봐서.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살인을 어떤 하나의 주체가 만들어낸 살인이 아니거든요. 아, 거기까지. 네. 네,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안 되는 지점에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있게 되는데 이 주체들이 왜 하필이면 일련의 이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느냐에 대해서도 역시 스토리상으로는 이야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주체들은 다 오랜 세월을 참아온 주체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끝까지 다 보고 나면 서로 맞지 않는 그 악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화가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좀 거칠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죠. 자, 그렇다면 올 여름 극장가를 찾아온 또 한 편의 공포 영화에 대한 별점과 한 줄 정리 만나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 아쉽네요. 네,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뭐 영화가 재미있는 영화예요. 네. 2개 반 주고. 질주하는 이야기의 힘 그리고 구멍. 잘 만든 공포를 억지로 기워놓은 듯한 영화. 네.